제 연구실 전화번호가 02-599-6661입니다. 서울입니다. 연로 의문난 사항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이 중자는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당겨주듯이니까 배세의 세를 조금 취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밑으로 내려 끊는 핵을 여기 이 부분을 철주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요.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이거 쇠철자 새 막대기 기둥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새말뚝 같은 것을 박으면은 이 부분이 요 위에가 이렇게 이 부분에 그러니까 망치질이 들어가서 여기가 좀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말뚝이 박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말뚝과 같다. 그래서 철주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가운데 중자는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이게 옛날 군대 막사들 보면은요 군인들 장군들이 있는데 가운데 깃발이 이렇게 날려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전쟁으로 갈 때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장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된 그러니까 중자도 옛날에 갑골문에 있어요. 이 말은 이 중자가 가운데란 뜻도 되지만은 적중하다, 정확하게 맞다요. 그래서 화살의 관역이 이렇게 가운데를 정확하게 뚫고 간다. 그래서 맞다, 적중하다, 중앙이다, 가운데다 이런 뜻도 돼요. 이게. 이건 납신자, 펼신자인데요. 여기 부분이 중봉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볼록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해서 볼록볼록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한 듯이. 그래서 이걸 수로의 기법이라고 해요. 수로. 숫자가 뭐냐면은 들이울 수. 밑으로 수직으로 들이운다. 이슬로자. 울타리가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은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밑으로 이슬이 막대기 밑에 떨어질 나갈 때 응집력에 의해서 이게 둥글둥글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봉으로 와서 붓굿이 가운데로 와서 여기서 딱 수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로의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중자랑 틀려요?
요건 중자는 획수가 이것보다 좀 적고 요건 좀 더 많기 때문에 요건 수로로 해주면 또 받쳐주는 역할이 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신차는 여기 5대 문자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누구한테 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다, 기도하다 이런 뜻도 되고 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허리를 쭉 펴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앞부분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비는 것을 신한테 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펼신 또 말할 신 이런 목이 좀 약하나 어쩌나 번지네. 봅시다. 아니 이제는 해보자. 하지 마세요. 임금제자인데요. 임금제자가 이게 이게 고대에는 이렇게 임금이 신한테 이렇게 황제나 왕들이 신한테 이렇게 상에다가 제사상에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신한테 뭘 바치는 이런 뜻이에요. 제사를.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낸 제사장은 왕이나 황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 그러니까 머리두가 되고 사람이 황제들은 임금이나 황제들은 얼굴만 보이고 손이라든가 발끝 같은 거 살은 백성들이나 신하들한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신성시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살갗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옷을 길게 늘여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침이라고 그래요. 현침의 필법. 현침의 필법인데 현자가 무슨 현자냐? 현침. 바늘침자인데요. 바늘을 실에다 매달아 놔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뼈 쪽은 바늘을 실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아 놓은 것 같다. 그러면 똑바로 수직으로 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지려면은 여기 중봉으로 와가지고 끝부분에서 붓을쌍요 모아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침이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현침법을 쓰는 이유는 위에 핵들이 많을 때. 위에 핵들이 많을 때는 이 핵으로서 하나의 핵으로서 받쳐주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받쳐주는 것보다는 끝을 뼈조건이에서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게 현침법인 거예요. 밑으로 내려 끊는 핵 중에서.
이런 데서요. 현침도 이것도 현침이 한 종류인데 길이가 짧은 보통 사람 이렇게 빼버리면 현침이 안 됩니다. 속필로 하면은. 그래서 중봉으로 해서 완전 움필법을 익혀야 돼요. 근데 이제 해설학에서 꼭 해서의 필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해서에서 특이하게 여기는 전서의 필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남쪽. 그래서 이렇게 해봉을 해서 이렇게 역입으로 들어가서 전서의 원필로 시작해서 이렇게 서서히 방향을 바꿔서 나와야지만이 이런 원필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쓰는 핵이 꼭 해서의 각이진 것만이 아니라 전서나 예서의 필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학에서 다 해서의 필법만이 아니라 해서는 전서나 예서가 모태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남영남자는 고대 갑골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고대 문자에 보면 이렇게 생긴 옛날에 움막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계리라고 해가지고 천막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방 그러니까 한 15분이나 20분 이렇게 짓는 옛날에 텐트 유목민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 문은 남쪽으로 낸다. 그 이유가 이 북반구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몽고나 그쪽은 다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시베리아에서 추운 바람 오츠크하고 시베리아에 있는 쪽에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북쪽을 막아놓고 남쪽에다 문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쪽에다 문을 내서 양들을 천막이나 텐트 속에다 몰아넣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양을 먹이려고 하면은 햇볕이 잘 드는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양양자가 어떤 글씨의 길이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길이 폭이 좁아들면 이렇게 세 개, 지금은 이렇게 세 개로 되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양양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두 개 해도 양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짧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생략해서 양양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양들이 먹을 풀들이 잘 자라는 곳, 잘 자라는 방향이 결국엔 그러니까 남쪽이란 뜻도 되고 유목민들의 집을 지을 때도 양을 쉽게 볼 수 있는 남쪽 방향에다 문을 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이것도 현침인데 현침의 길이가 짧은 것을 이제 보통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